2025년 6월 중국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단에 오른 건 교수도 총장도 아닌 구내식당 아주머니였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고 카메라는 멈췄습니다. 저분이 왜 저기에?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졸업식장이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7년간 숨겨진 진실이 폭로된 순간이었죠.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와 감동 사이에서 분열됐습니다. 한국계 조선족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는 정말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자 치주에 사는 김민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대학 교환학생으로 교회에 와서 벌써 1년이 흘렀죠. 처음엔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문화 차이가 클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만난 조선족 어르신들을 보면 고향의 할머니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특히 학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손길에선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류샤오메이 아주머니는 특별했습니다. 때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대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취향까지 기억하고 계셨죠. 제가 처음 식당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밥맛이 없어 보였나 봅니다.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다가와 아들아, 고향 음식이 그립지? 하고 물으셨거든요. 그때 마음이 뭉클해져서 울컥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주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셨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셨죠. 학생들은 농담처럼 식당 문이 열렸나 확인하려면 류 아주머니만 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제가 몸살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고열로 며칠간 식당에 못 나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직접 기숙사까지 죽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아픈 아이 혼자 두면 안 되지 하시며 해열제까지 챙겨주셨죠. 2025년 6월 15일 드디어 제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졸업식장으로 향했어요. 강당 안은 검은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가득했죠. 무대 위엔 학교 깃발과 함께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곧 시작될 식순을 기다리며 모두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장엄한 음악과 함께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재창, 학장의 축사, 우수 졸업생 표창 등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식이 시작되고 학장의 축사가 끝난 후 사회자가 특별 연사를 소개한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교수님이나 동문 선배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로 올라온 분을 보는 순간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식당에서 보던 앞치마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으신 류샤오메이 아주머니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으시고 화장도 살짝 하신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왕 교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왕 교수는 50대 후반의 중국 문학과 교수로 학교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왕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려던 류샤오메이 아주머니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식당 직원이 왜 졸업식 무대에 서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신성한 졸업식을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고 학부모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웅성거렸어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계셨지만 왕 교수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말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졸업식은 학문의 전당에서 치르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왕 교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만함과 편견이 가득했어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잘 아는 아주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왕 교수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강당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대 위에서 우왕좌왕했고 장은 급하게 교무처장과 뭔가 상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류샤오메이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차분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 학교의 일원입니다. 아주머니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에는 27년간 이 학교에서 쌓아온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일원이라고요?
당신은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학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졸업식 무대에 서는 겁니까? 그 순간 강당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왕 교수의 말이 너무 심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밥을 지었죠. 밥을 지었다고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건 당신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일 뿐이에요. 왕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앉은 친구들도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왕 교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그 학생을 노려봤습니다. 감히 교수에게 대들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왕 교수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교수님, 저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강당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왕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요? 식당 아줌마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가 제 자식 같았어요. 아주머니의 3만 명이라는 말에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 교수조차 잠시 말을 멈췄어요. 27년 동안 3만 명의 학생을 돌봐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왕 교수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밥만 퍼준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우리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님은 학생들이 언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왕 교수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용돈을 못 받아서 라면만 먹고 있는지,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로워하는지, 어떤 아이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교수님은 아세요? 아주머니의 차분한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왕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강당 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을 가르치는 게 본분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을 매일 봤습니다. 밥을 남기던 날, 울고 있던 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날. 저는 그릇 위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봤어요. 아주머니의 말이 이어지자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에 밤늦게 공부하다가 와서 아직 있어요? 하고 물어보던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항상 음식을 따로 남겨뒀어요. 제가 바로 그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 기말고사 때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었거든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셨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자취방에서 혼자 사는 아이들도 많았죠.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은 서비스라며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강당 안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열이 나거나 아픈 아이들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줬죠. 약 먹고 잠깐 누워있으라고 휴게실 열쇠도 빌려줬고요. 이때 왕 교수가 다시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건 학교 보건실에서 할 일이지 식당 직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월권 행위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안 학생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냈어요. 교수님은 학생이 아플 때 뭐 해주셨어요? 보건실은 문 닫으면 끝인데 아주머니는 항상 계셨잖아요. 왕 교수의 갑작스러운 항의에 강당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왕 교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때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교육이 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도 교육 아닌가요? 그 말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 교수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강당 안이 숙연해진 순간 왕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조선족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나요? 중국인이 한국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그 순간 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왕 교수가 민족 감정을 건드린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주머니의 떨리지 않는 목소리에 강당 안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아왔어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죠. 왕 교수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주머니를 위축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진 거였거든요. 제가 여기서 27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민족의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강당 안한국 교환학생들과 조선족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감동이 있었거든요. 왕 교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신분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왕 교수님, 이번에는 학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왕 교수가 너무 선을 넘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발언을 중단하세요. 하지만 왕 교수는 흥분한 채로 계속했어요. 학장님도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졸업식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국적이 뭐든 민족이 뭐든 상관없이요. 사랑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당 안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왕 교수의 편협한 사고와 아주머니의 넓은 마음이 극명하게 대비되었거든요. 강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도 왕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채로 학장에게 다가갔어요. 학장님, 이런 식으로 졸업식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품 떨어져요. 하지만 학장은 이미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아주머니 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학장이 조용히 왕 교수에게 속삭였어요. 왕 교수님,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졸업식을 망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말씀 듣고 싶어요. 왜 방해하세요? 강당 안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왕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학장을 바라봤지만 학장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아주머니가 마지막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달이면 저도 은퇴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힘들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강당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연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왕 교수의 모습도 함께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소수이긴 했지만 왕 교수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 말이 맞다. 졸업식은 엄숙한 의식인데 식당 직원이 나서는 게 말이 되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원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왕 교수를 비판했어요. 인간성이 바닥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진짜 교육자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진짜 교육자와 가짜 교육자라는 제목의 사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학벌과 지위만으로는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없다. 마음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중국 CCTV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미국 CNN, 영국 BBC까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죠. 왕 교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며칠 후 왕 교수가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의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졸업식은 학문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식이에요. 그런 자리에 식당 직원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왕 교수의 편견과 교만함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동료 교수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급기야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왕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왕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는 떠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반면 류샤오메이 아주머니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았고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 동포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학교는 식당에 류샤오메이 기념관을 설치했고 그곳에는 아주머니의 교육 철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아주머니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의 첫 강연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어 강당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무대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저 식당에서 밥을 짓던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에요. 겸손한 아주머니의 말에 학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일상의 작은 관심과 배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입니다. 이후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아주머니에게 평화와 교육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아주머니가 한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이 상을 받는 건 저 혼자의 공로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상이에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류샤오메이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교직원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들도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는 매월 감사의 날을 정해서 학생들이 교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류샤오메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옌벤 대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견학단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일했던 식당은 이제 작은 성지가 되었어요. 벽면에는 아주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학생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아주머니는 고향인 연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며 가끔씩 강연 요청이 오면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아주머니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시는 게 아주머니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7년 동안 아이들 밥 챙기는 일을 했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만 누군가 밥 먹었나 걱정이 되네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유쾌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가끔씩 아주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렸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 때도 아주머니는 마을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왕 교수는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그의 과거는 따라다녔어요. 인터넷에는 그의 졸업식 행동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왕 교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2년 후 왕 교수는 짧은 사과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을 너무 좁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류샤오메이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문을 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왕 교수님도 이제 진짜 교육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졸업식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주머니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급식실 아주머니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청소부 아저씨가 졸업식 축사를 하기도 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동네 빵집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빵을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거창한 이론이나 높은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류샤오메이 아주머니는 한 번도 교육학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27년 동안 3만 명의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교육을 말이에요. 반면 왕 교수는 높은 학벌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교육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 사랑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아주머니께서 학생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도 옌벤 대학교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던 그날, 여러분이 모르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주머니처럼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류샤오메이 아주머니와 같은 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들이에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죠. 류샤오메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학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아주머니는 고향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감동과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류샤오메이 아주머니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